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 공급되는 창고, 그 창고에 투자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다면 어떤 창고가 투자 가치가 더 높은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섹션형이나 제조형에 투자하시기 때문에 창고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라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창고에 투자해 보시라고 했을 때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편에서 지하호실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투자 가치가 높은 이유가 바로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고도 지하호실의 대부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창고가 공급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상품이 바로 창고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고가 왜 투자 가치가 높은지,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고의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렴한 평당가입니다. 지하호실 매니아인 제가 지하호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고도 지하에 공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공장보다 더 아래층에 많이 공급됩니다. 당연히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는 지상층에 비해서 50에서 60% 정도의 평당가를 보입니다. 창고는 그보다 더 저렴한 50% 전후에서 분양가가 상정이 됩니다. 또한 FCU 같은 냉방장치나 배수 배관 장치들이 많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당가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가 많다는 점입니다. 요즘에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창고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창고가 당연히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급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호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창고가 공급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기존에 이미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급되었던 가산이나 성수, 문정, 영등포 같은 경우도 창고가 예전에 많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창고가 이후에도 공급될 확률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이죠.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당연히 창고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의 선호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호실에 비해서 건축비가 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공장호실에 비해서 주차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 활용에도 유리합니다.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축비도 저렴하고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고 주차 비율 조정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창고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고가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창고가 없는 지식산업센터의 인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창고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원하는 사업체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습기입니다. 대부분의 창고가 지하에 공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호실이 갖고 있는 습기를 어쩔 수 없습니다. 전편에서 지하호실의 단점을 말씀드릴 때 습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도 당연히 습기가 많습니다. 건축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FCU라든지 배관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하죠. 습기가 많은 지하호실인데 FCU가 없다. 그리고 전기나 수도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출이 공장에 비해서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장호실이 8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90%까지 나오는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50에서 60%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이 그만큼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본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입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장호실과 창고를 같이 하시게 되면 같은 비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공장호실도 80에서 90%, 창고도 지원시설로 보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의 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고의 단점 마지막입니다. 바로 가치 상승이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임대소득은 좋을 수 있으나 생각보다 가치 상승이 많지 않습니다. 지하호실의 단점이죠. 물론 임대소득도 좋고 가치 상승도 좋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고는 창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창고가 모두 같은 창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고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시설의 창고와 공장의 창고로 나눠집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대출 비율입니다. 지원시설의 창고는 대출 비율이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장의 창고는 50%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자금 조달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여부입니다. 지원시설의 창고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장의 창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하더라도 임대사업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주소 이전 여부입니다. 두 번째와 연관성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원시설 창고는 당연히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장의 창고는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창고가 좋을까요? 당연히 지하호실의 단점인 습기, 그 습기를 극복하는 호실이 당연히 좋은 창고 호실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하호실의 습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실들이 가운데 호실들이었습니다. 벽과 붙어 있지 않는, 즉 땅과 떨어져 있는 호실, 그 호실이 바로 좋은 호실입니다. 당연히 창고도 지하에 있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벽에 붙어 있는 호실보다는 중간에 떨어져 있는 호실, 그런 호실이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층고가 높은 창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창고는 공장에 비해서 층고가 낮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공장호실과 창고의 높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고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쌓을 수 있는 짐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층고가 높은 창고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창고의 층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택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공급되는 비율 중에서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에 비해서 창고가 얼마나 공급되느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호실이 공급이 되는데 창고가 100호실이 공급된다고 하면 너무 많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호실이 공급되는데 창고가 20개 호실만 공급된다. 여기는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변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창고가 공급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나 일부의 지역에서는 창고가 많이 공급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창고가 많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 창고가 많이 공급될 수 없는 지역, 이곳은 당연히 창고에 꼭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공급되었으나 창고 공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창고가 지어질 만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창고가 지어지면 바로바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서울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당연히 서울이 비싼 만큼 임대 가격도 높기 때문에 가성비가 지방에 비해서는 나오지 않으나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는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큼 장단점이 뚜렷한 곳이 바로 창고입니다. 한동안은 창고에 대한 투자 열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현장에서 초치기까지 있을 정도였고 창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장호실을 꼭 분양을 받아야 창고호실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그만큼 창고호실의 장점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하호실의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장점만을 부각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만큼 대출도 많이 안 나와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단점까지 모르고 하셨던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재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창고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든 아니면 그 외의 부동산이든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란 타이틀이 꼭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창고도 무조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고려할 것이 많은 것이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